자, 이제 우리 디벨롭 단계에서 서비스 전이맵 하는 게 우리 오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기억을 갖다 가물가물하게 했으니까 다시 하게 되면은 이 블루프린트를 업데이트하는 거.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 앞에 있었던 서비스 전이맵하고 같이 연계시켜 보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 지난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었고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블루프린트 그렸었고, 그 다음에 전이맵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블루프린트로 가가지고 블루프린트를 갖다가 새롭게 한번 리바이스를 시켜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서비스 모델에서의 아키텍처를 잡아가는 과정을 갖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그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커스터 전이맵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브롤추는 구체성 또는 자세함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 세 가지 단계 1번, 2번, 3번 이 피지컬 에비던스하고 커스터머 액션 그 다음에 온스테이지 인플로이 액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점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X축을 갖다가 확장한다 라는 건 더 잘게 쪼개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을 확장한다 하는 거는 이 각각의 커스터머들도 다양한 커스터머들, 그 다음에 피지컬 에비던스들도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온스테이지 인플로이 액션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 이게 서비스 전이 맵이었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시간단을 갖다가 가급적 촘촘하게 잘라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상응하는 피지컬 에비던스들. 이게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예요. 그 피지컬 에비던스들을 갖다 모아서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자들한테 또는 제공자들한테 어떤 원칙에 따라서 제공해 줄 거냐 하는 그런 행동 원칙을 갖다가 우리가 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퍼소널을 갖다 위에다 올려서 표현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커스터머의 유저의 액션을 갖다가 doing이나 thinking이나 feeling이나 experience처럼 서비스 예정을 갖다 상세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험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감각적인 경험이나 판단적인 경험이나 관계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모아가지고 가능한 한 터치 포인트들을 갖다 다 만들어 보고, 얘네들을 선정을 해서 얘네들을 서비스의 중심에 두고 전이맵 그리고 터치 포인트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스케치 해보고 컨셉 도출한 다음에 다시 서비스 맵에 매핑을 해서 구체적인 시스템 요소들이나 터치 포인트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전체 구조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구조들 중에서 우리가 서비스 전이맵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은 서비스 전이맵을 그린다 라는 거하고 어떤 사람들은 동의어로 생각할 정도로 이 서비스 전이맵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전이맵을 어떻게 그렸을 때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모습이 구체화될 수 있을까 한번 보자. 서비스 전이맵 세션을 갖다 보게 되면은 우리 오늘 발표할 팀은 토마토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번 과제를 바탕으로 좀 상세화시켜서 전이맵을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커스터머를 세 종류로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공연자, 공간주, 관객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나눠서 행동과 터치포인트와 인터랙션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 프로세스는 저번처럼 똑같이 됐는데요. 서비스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가입을 하진 않잖아요. 먼저 둘러본 다음에 이 서비스가 어떤지 가입을 하고 싶은지 판단을 먼저 하고 가입을 하니까 둘러보기라는 내용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홈페이지 검색창도 보고 실제로 지도 뷰도 보고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가입을 한 다음에
이제 프로필 등록을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 이모션을 보면 가장 아래로 내려가요. 그 이유는 저희가 공연이라는 걸 매체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진정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해서 프로필 작성할 때도 최대한 자세하고 자기의 진짜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게끔 그런 양식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하게 구성한다고 하면 뭔가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서 좀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모션을 아래로 내리는 이유인데 그걸 자세히 작성할수록 신뢰감이 더 높아지겠지? 자기한테 다가오고 싶어하는 공간 주인이나 공연자들이 많아지겠지? 라는 모티베이션을 주면 거기에서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인센티브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그걸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색을 하는 거는 뭐 저희가 자주 접하는 이제 그러니까 지도 뷰라든지 그런 필터링 창에서 체크박스라든지 그런 걸 여기다가 터치포인트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공연자 입장에서는 그 장소를 중심으로 탐색을 하고 공간 주인님 같은 경우는 공연하는 사람들의 프로필을 보고요. 그다음에 관객은 자기가 자주 찾아가는 카페가 어디 있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공연하는 사람들이 프로필이 여기 올라가 있나 그런 거를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관객의 입장과 공연자 공간주 그러니까 공연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두 개로 나눠서 함께 공연하기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제공자들이 함께 매칭이 되는 거고요. 관객의 경우는 좀 더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좋아하는 그 공연이 이렇게 매칭이 돼 있으면 거기에 여기 가요라는 버튼을 클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컨택인데 거기서 공연이 확정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확정과 취소를 뒤에 넣어놨고요. 그래서 사실 이 컨택과 소통은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게끔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까지 제공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뭐 미리 방문해서 확인을 서로 하거나 할 수 있게 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익스피리언스를 가장 자세히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비슷한 서비스는 카우치 서핑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양식에 맞춰서 상대방한테 그 의사를 표현하면 그 다음에는 메시지 이렇게 기록이 있어가지고 마치 문자창처럼 자기네들이 어떤 말을 서로 했는지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생각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고 공연하는 것 자체에서는 저희가 많은 터치포인트가 없기는 하지만 공연 일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그걸 뷰하는 창이라든지 공연 직전에 내일 공연이 있습니다. 푸시 알람이 뜬다든지 그런 걸 넣어봤어요. 그리고 공연 후에도 사진을 업로드하고 공연 리뷰를 올리고 이런 액션이 있고요. 근데 마지막에 공연 한 번 이렇게 마치고 나면 그거를 다시 또 이 서비스를 사용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음 추천 공연 장소라든지 비슷한 장르의 공연자라든지 그런 거를 띄워주는 모습을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추천 공연, 사진 프로필 팝업이라고 넣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자료에서 공연자 공연자, 공간주, 관객 세 가지를 이제 색깔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X축, Y축에 Z축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기 공연 요청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면 그게 이제 메시지로 전송이 되는데 그 메시지를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런 어떤 이렇게 온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따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대화를 계속 주고받는 그 사람과의 그런 대화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온 메시지들을 따로 관리하는 공간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궁금한 건데요. 그 토마토 라멘 팀의 밸류 프로포지션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밸류 프로포지션은 비빗 익스피리언스와 프로피터블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모미와 마지막에 오른쪽에 질문의 의도는 아니 여기 작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서비스 전입 맵을 할 때는 밸류 프로포지션을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하면서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뽑아냈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좀 보충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네. 저희도 그 마지막에 아니요. 어쨌든 그 커뮤니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연 자아공연 여는 사람 간의 관계로 맺어준다는 거를 네. 네, 저희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에서 어떤 밸류를 집중적으로 줄지 그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랑 이제 그런 우리가 주려는 가치가 뭔가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 중간중간 과정에다가 좀 더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 아이디어 아니면 디벨롭을 시키거나 그냥 좋은 아이디어. 땡큐. 좋은 아이디어. 나는 궁금한 게 저 이모전 밑에 보면 색깔이 세 개가 오르락내리락거리잖아. 그 세 가지 색깔이 어떻게 다릅니까? 유저들 위에 저거하고 같은 거야? 컬러 코드를 맞춘 거야? 그러면은 공연자 같은 경우에는 공연 후가 훅 내려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왔다 갔다 이게 3이 딱 가운데로 둔 게 아니라 그냥 상대적으로 계속 진행한 거라서 그냥 저희는 그 폭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여기서 민감한지. 그래서 그 관객 같은 입장은 오히려 이 서비스에 대해서 민감도가 작고 공연자나 공간 주는 분들 민감도가 크고 그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이모션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할지 그 중심으로 해서 적어봤던 것 같습니다. 손들 때도 같이 되냐? 나무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네. 나은이. 그냥 껑나음입니다. 네, 저 되게 사실 설명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캐치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투 사이드 플랫폼도 아니고 쓰리 사이드 플랫폼이잖아요. 그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오픈 마켓이라든지 다 투 사이드 플랫폼인데 여기는 그 세 개 있어가지고 사실 공간주하고 공연자하고는 약간 진짜 에어비앤비처럼 돌아갈 것 같아요. 카우치 서핑이나. 근데 전 머릿속에서 그냥 관객 입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림이 약간 조금 안 그려진 것 같았는데 한번 개략적으로만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를 관객 입장에서도 그 정보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실 관객과 가장 터치포인트가 많이 되는 거는 공연 일정 뷰나 뭐 어디에서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그런 거 위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더 뭐라 해야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그냥 보는 내가 카페를 근처에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가수들을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카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티스트 같으면 그 아티스트 타겟으로 그 아티스트 어디서 공연한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저번 주 거랑 같이 해서 답변드리면 그 브로더 콘서트 같은 거 수요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이제 진행하는데 저희 거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디벨롭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저희는 공연자와 공간주를 먼저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서비스고 사실은 그래서 버스킹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버스킹은 이 자리에서 공연을 열면 지나가는 원래 예정된 그 관객들이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는 형식으로 하는 것처럼 카페도 이 카페에서 공연을 그 카페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여기 써 있는 관객은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리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이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좀 더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쭉 보면서 들었던 의문점이라고 해야 되나? 는 분명히 그러니까 공연자가 있고 카페 주인이 있잖아요. 둘이 메인인 것 같은데 그 둘 중에서 그러면 음향 장비나 이런 백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은 누가 담당하는 거며 그거를 카페마다 다 시설이 다 다르고 매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가 이번 주 종을 그레이퍼브에서 했어요. 근데 거기서 라이브 공연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노래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았는데 음향 장비가 너무 안 좋아서 소리가 그 안에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테크니컬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건지가 궁금해요. 저희도 이번에 가서 라이브 공연하는 카페에 가봤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친구들 중에 그런 버스킹 많이 하는 애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음향 장비가 항상 안타까운 문제였긴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생각했던 건 음향 장비 이제 대여해주는 분들과 연결을 그냥 해주는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네, 일단은 그냥 버스킹 보통 하시는 분들이 개인 앰프를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좀 더 고려 많이 해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비용 문제를 더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대원입니다. 전 저번 주에도 약간 비슷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결국 그 서비스가 돌아가려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럼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시점에 얼마나 지불하는지가 약간 프로세스에서 잘 모르겠어서 혹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지불하는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프로세스상에서는 비용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 자체가 없는 게 여기서는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주는 공간을 기부하고 아티스트는 재능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형식이어가지고 그거 자체가 일단 비용을 지불하는 것 같아요. 이 공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공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서로 이렇게 물물교환식으로 지불하는 형식이어가지고 추가적으로 그 공연에 있어서 이게 공연 비용 아니면 그 대감 대실 비용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 자체도 분명히 비용이 들고 그건 어디서부터 받아야 될 텐데 이 플랫폼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약간 그 어디서 그 가치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공연자랑 공간주 입장에서 조금 더 포커스가 많이 된 서비스인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관객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관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하는 아티스트가 그렇게 막 엄청 메이저한 아티스트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걸 막 검색해가지고 볼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일반 대중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내가 자주 선호하는 카페 이런 데에서도 공연이 일어날 확률도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그냥 내가 어디를 지나갈 때 그 주변에서 이러이러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알림을 줘서 관객을 끌어들이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마지막으로 한양까지만 하고. 저는 그 지금 플랫폼 자체가 약간 돈이 왔다 갔다 안 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저는 수요랑 공급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약간은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공간을 대여하면 내가 연습 겸 할 수도 있는 거고 공연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대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건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중요해? 아직 생각 안 해봤어? 근데 뭐 절대적인 수나 이런 거는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도 예측하는 거고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우리 토마토를 하면 좋은 점은 어떤 거예요?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눠서 만나는 거. 그리고 유저 액션 같은 경우 그리고 모티베이션하고 이모션을 갖다가 각각 다른 유저별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봤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이는 그 터치포인트들, 익스피리언스들 같은 것들도 구체적으로 적어줘서 이제 이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에 좋은 발판을 갖다 마련했다는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자, 그 다음 주는 아쉽게 우리 두 번째 한 주가 페이퍼 플레인이에요. 종이 비행기, 페이퍼 플레인, 종이 비행기 그러니까 뭔가 없어 보이던데 페이퍼 플레인 있어 보이는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먼저 밸류부터 하면은 저희 되게 사실 첫 번째 밸류는 컨텐츠를 제공해준다는 게 첫 번째 밸류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여행 책들도 그냥 막 다 그런 게 아니라 보시면 어때? 파리 월컵 제목 좀 부탁드리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행 관련 진짜 좀 약간 에세이라고 감성 퍼지는 그런 콘텐츠들을 갖다가 좀 중점적으로 구비해가지고 콘텐츠 제공하고 그다음에 적시에 적절한 시간에 진짜 공항에 적절한 나가는 그 위치 편안한 곳에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해주는 측면에서 컨비니언스하고 프라이스 그다음에 저희 그때 했던 것처럼 책에서 있는 것 같다 이게 좀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약간 QR코드 인식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갖다 책장한 이미지를 마치고 런던 스트리트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처럼 쉽게 공유하고 이 책들을 그렇게 올렸던 것들 갖다 좀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쉐어에 되게 적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다시 서비스 부분 가게 되면은 저희가 패턴을 좀 이번에 써오지 않고 고민했던 게 패턴을 생각하고 있는 서점 형태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 좀 폐쇄되고 입구가 하나 있는 딱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뒤 옆 다 뚫려 있는 그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공항 사진들을 주다 보면서 거기서 우리 어느 공간에 들어가서 사진 보면 되는데 좀 저희 신중도에 있는 참치캔 같은 그 퉁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깥 저희 책들이 어차피 대륙바의 대륙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여가지고 바깥에도 그 세계 지도 모양으로 위치로 딱 포지션 시켜주고 여기 위치에 맞는 책들이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외부에서부터 좀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다음에 입장을 시킨 다음에 두고 와서는 손 씻기를 시킬 거예요. 이게 뭔가 진짜로 깨끗해지기 위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책들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깨끗하게 이 책을 사용하게 했어라는 무의식에 약간 팔게 해서 자외선 사람이 수용하고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오자마자 약간 놓칠 수 없는 곳에 되게 이쁜색 빨간색으로 만들어진 팜플렛이 있어요. 처음 오셨으니까 사용 방법을 사용 방법이 적혀있는 팜플렛이 있어서 좀 어떻게 둘러봐야 되는지 어떤 책들이 있는 건지 나중에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비선형적이지만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들어오고 나서 저희 책장 바이 책장으로 이렇게 좀 사진이라든지 고문한 기록이라든지 아까 그때 공유했던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프린팅으로 돼 있어가지고 책장 사이사이에 붙어 있고 돌아다니면서 대륙 여행하는 느낌은 책들도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구경도 하고 추천 보다가 내가 무슨 책 사야 될지 모르겠고 추천도 받을 수 있고 선택도 하면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뺑글뺑글 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와서 결제를 하고 결제하는 시점에서 다시 점원이 책 그런 거 가지고 다시 한번 자외선 닦기에서 쫙 깨끗하게 소독시켜준 다음에 거기 맞는 전용 포장 이거 시스템에다 이쁘게 넣어줘가지고 약간 여행 느낌 나는 좀 앤틱한 종류에다가 잘 넣어줘가지고 결제를 하고 내보내는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공된 배를 보면 처음에는 일단 되게 적시적소에 있어서 컨비니언스, 그리고 좋은 컨텐츠니까 컨텐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 구경하면서 약간 쉐어층에서 남의 거 엿보는 피킹이라는 밸류,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대륙, 원래 중고책이 되게 찾기가 어려운데 이걸 대륙배아이 대륙으로 국가가 묶어주는 컨비니언스, 그 다음에 나중에 구매할 때는 머니터리 밸류 적용하실 때 있습니다. 지금 뒤에 마이크 주려고 하는데 어쩌다가 싸우는 줄로 이렇게. 저희 그렇게 싸우지 않고요. 우선 그 다음에 아까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저희 페이지가 좀 크게 4가지로 졌었거든요. 그 처음에 탐색 그 창에 들어가고 공항에 들어가고 탐색하고 입장하는 과정이랑 쇼핑을 하는 그 과정이랑 그 다음에 그 책을 산 다음에 그 직접 여행지에 가서 여행하는 과정이랑 그 다음에 여행이 끝나고 이제 반납하는 그런 과정 크게 4가지로 봤었어요. 이제 앞에 남오빠가 설명했던 부분 앞에 2가지 스테이지였고요. 그 다음 스테이지 이제 트래블에서는 이제 그 안에서 또 스테이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게임기 안에서 이제 중고 서적을 직접 읽게 되고 여행을 하는 동안 이제 그 여행지에 가면서 그 책을 여행을 하면서 읽기도 하고 그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고 이제 그 읽은 책과 관련된 그 구절이나 아니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여행지에서 그 책을 직접 읽으면서 느낀 점을 이제 QR코드에 인식을 해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넣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댓글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이제 공유를 하고 이제 또 이 책을 이 여행지에서 읽었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했어요. 이제 트래블 과정에서는 밸류 프로포지션이 콘텐츠에서 이제 이 여행지에 맞는 이제 여행 그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 콘텐츠를 넣었고 그다음에 내가 이 여행지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다, 어떤 구절을 읽었다, 이 책을 읽었다 하는 부분을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쇼잉 리포트, 앞에 쉐어에서 이제 같이 나왔던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느낀 점에 대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제 또 내가 느낀 점, 그러니까 그 여행지에 가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꼈는지 이제 엿보고 싶은 밸류 프로포지션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포스트 트래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이 끝나고 이제 입국을 하게 되면 게이트 옆에 이제 바로 반납 키오스크를 넣어서 이제 좀 더 쉽게 반납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이제 책을 팔거나 아니면 이제 이 책 자체가 마음에 들면 그대로 집에 가서 다시 보관하는 이제 3가지로 나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반납 키오스크에 넣는 경우에는 이제 그 책을 이제 검소하게 보고 이제 얼마나 더 이제 가치 있는 가치가 더 넣어졌는지 판단하고 이제 돈을 돌려주고 아니면 이제 매장에 직접 방문하게 된 경우에 이제 그 매장 안에서 직접 즉석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좀 더 감성감을 늘려주면서 이제 또 판단을 해서 이제 가격을 매겨서 다시 돌려주고 그게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추억을 간직하는 건데요. 이제 이 경우에서도 밸류 프로포지션이 이제 컨베니언스, 이제 편리하게 바로 이제 반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넣어줬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제 이건 정말 금전적인 가치인데 이런 가치가 나의 흔적이 남아서 이제 금전적인 가치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을 이렇게 넣었어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자, 질문 다음에. 저 여기 있어 마이크. 저는 되게 책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꼭 읽는 책이 그 지역에 관련된 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전 사회과학도라서 독일에 간다고 하면은 그 마르크스 공산주의당 선언이나 아니면 자본론을 들고 갈 것 같거든요. 여행 가면서. 네, 그리고 뮤지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러니까 되게 수요가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꼭 여행 컨텐츠 이런 책은 저는 거의 되게 싫어해요. 약간 왜냐면 너무 약간 속물 느낌 나서 오히려 싫어하고 오히려 뭐 김훈의 뭐 자전거 여행이나 아니면 뭐 유용준 선생님의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여행 책인데 오히려 꼭 지역이 아니더라도 여행 관련된 또 책이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작가들이 쓴 그런 것도 읽고 가면서 자기도 아, 이런 글을 또 남기고 싶다 비슷한 글을 참고하면서 옆에다 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컨텐츠 책으로만 한정 짓지 말고 대륙별 테마도 있으면서 또 여행과 관련된 또 다른 어떤 그런 책이나 소설이 되게 많을 거니까 전에 그 냉정과 열정 사이 그런 것도 좀 좋았었거든요. 왜 이렇게 좁혀졌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 적은 아까 설명한 바로는 좀 여행 에세이를 위주로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여행 에세이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콘텐츠도 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기 퍼스나의 그 이모션을 보면은 그 저희 퍼스나 허세은 씨가 여기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서 다빈치 코드를 들고 가요. 그런 식의 콘텐츠 같이 가져갔거든요. 네, 오케이. 네.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친구는 여행 관련 에세이 책을 많이 읽을 거다라는 얘기도 했고 여행 가이드 책을 읽을 친구도 있고 전혀 여행이랑 상관없이 독일이랑 관련된 문학서적을 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여기서 혹시 설문조사로 내가 만약에 독일에 가는데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책을 읽을지 저희가 한번 봐도 되겠죠? 피렌체에 가는데 문학책을 읽고 싶은 분 혹시 계시면 손 좀 들어주시죠. 책 이름이 책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냉정과 열정 냉정과 열정 사이. 그리고 만약에 피렌체에 갔던 어떤 연예인이나 아니면 그냥 좀 평범하지만 좀 유명할 것 같은 사람 수필 아니면 뭐 여행 에세이 서적 같은 거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 분 혹시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질문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어떤 전체 두 번째는 어떤 거지? 여행 에세이 서적 그러니까 누가 정말 여행 엔조이 뉴욕 같은 정말 모든 정보가 집약적으로 있는 그 여행책이나 소설을 제외한 뉴욕 맛집 기행이나 뉴욕에서 편지를 보내다 아니면 여행에 관련한 모든 소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인의 경험이랑 사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어가지고 그냥 쉽게 이렇게 한정되지 않으시면 그 여행 가이드인데 한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걸 이제 좀 이야기 스토리처럼 풀어낸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얘기가 나왔던 것도 정말 여행책은 애초에 여행 계획을 세울 때 공항이 아닌 곳에서 하잖아요. 먼저 다 보고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요. 근데 그 비행기에서 여행에 대한 설명을 대화시킬 수 있는 책들이 그런 여행 관련 에세이나 아니면 개인의 이야기들, 추천들을 담은 책이라고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서 설득돼서 의견이 바뀌시는 분 계신가요? 저 질문해도 돼요 이제? 아니 설문조사 중이야. 혹시 그럼 여행 가이드 같은 책을 좀 더 구매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없어 보이지만 가이드는 정말 정보 한번 보고 필요할 수 있으니까. 싸진 않을 것 같으세요? 대여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가이드는 없나? 동영상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동영상이요? 네. 저는 책 안 읽고 제가 일본 갔을 때 책은 하나도 안 읽고 그냥 일본에 관련된 그 동영상만 유튜브에서 엄청 시청했거든요. 좀 수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질문. 네, 저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사실 아까 처음에 나무 씨가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그 뭐랄까 서점의 이미지를 되게
뭐 시각화해서 되게 진짜 여행 가는 느낌이 들 것 같다고 상상했거든요. 이렇게 지도 모양이고 이렇게 나라별 국가별로 있으면 되게 설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솔직히 저렇게 구분해서 놔두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막 설문조사 하시는 거 외에도 이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진행하게 되시면 일단 여행 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사실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 바코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그 코드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목적지를 향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구매했다는 거 정도는 뭐 꼭 동의를 얻을 필요까지 없이 간단한 정보를 아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데이터가 쌓이셔서 어떤 구역에 어떤 책 위주로 비치하면 될지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줘. 현재 도잉 측면을 갖다 상당히 강조해서 얘기를 갖다 해줬고, 그다음에 아까 이 팀에서 우리 밸류 프로포지션을 갖다가 각 단계마다 이 팀에서 생각하고 있던 밸류 프로포지션이 각 단계에서 어디서 실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퍼스널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한 명을 갖다 선정을 해가지고 이 퍼스널과 어떻게 전체 과정을 갖다 출력했는지 하는 것들을 갖다 써줬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적인 세분화가 조금 더 되고 구체화됐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요 단계 다음이 프로토타이핑인데 프로토타이핑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프로토타이핑하고 연결시키려는 고리가 적어서 이제 그거 나중에 프로토타이핑 할 때는 약간 좀 엑스트라 작업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 주는 우리 김남, 김하늘, 노대현, 김이나 최지훈의 골목대장 시간 관계상 우리 발표는 생략하고 나름대로 그 구체적인 거 좀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갖다 보여줬어요. 자, 그 다음에 왓썹 원썹 내용을 갖다가 전달해줬고, 그 다음에 자연밥상 이 전이 웹하면서 더 구체적이고 막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갈수록 굉장히 단순화돼가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고 도전 나도 요리사 이 팀은 거의 디제스터야. 이제 이 중간고사도 훨씬 지났는데 주제를 갖다가 바꿨어요. 그래서 이 팀은 우리가 동료의 차원에서 발표를 한번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서제스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한번 청합시다. 저희가 했다고 사실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요. 크리에이티브 유저들이 자신의 어떤 창작물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부터 시작을 했었고, 거기서 우리가 추구했던 게 모니카 성취 갔었는데 크리에이티브 유저를 요리로 줄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카이브만 생각을 하니까 어떤 진정한 경험이라 해야 되나, 그런 리얼 익스피리언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와 저희들의 어떤 관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요리로 선택하는 이유가 푸드트럭 같은 게 요즘 유행이니까 그걸로 소비자들과의 어떤 만남을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컨셉 위주로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빨간색 사람은 요리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초록색 사람은 요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레시피 공유 사이트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SES고, 그 다음부터 이제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S에서 좀 더 나아간 TV 모델인데요. 이제 이 공유 사이트에서 우리가 이제 레시피를 공유하다가 뭐 2주에 한 번씩 정도 이제 요리 대회는 아니고 약간 요리 사진을 계속 올려서 선호원 형식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요리가 뭐가 있는지 그거를 올린 사람이 이제 빨간색 사람들, 그러니까 나 요리 좀 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선정이 되면 직접 그 요리를 소비자들, 자기들 팬들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팬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볼 때 눈으로만 요리를 많이 먹잖아요. 이제 많은 미디어에서 인터넷도 그렇고, 그다음에 TV에서도 그렇고. 근데 눈으로 먹던 걸 이제 입으로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푸드트럭 도전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사람들 관심을 갖고 내가 요리를 이제 선보여야 되니까 좀 몰입하게 되는 게 있고 성취감은 당연히 들 거라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 요리 좀 좋아하는데 이거 먹고 싶다는 사람이 이렇게 투표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푸드트럭으로 이제 만나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지역으로 와달라, 예를 들면 신촌으로 와달라. 그러면 가서 우리가 그 레시피북을 되게 자세히 써줄 거고 재료도 다 이제 준비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초록색 사람이 그걸 구매해서 자기 요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요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다시 제공하고 싶었던 이제 내 삶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시장으로 많이 넘어가는 영역 중에서 많은 것들이 넘어가는데 의식주 중에서 특히 의랑 주 같은 경우 우리가 되게 컨트롤하기 어려운데 식은 가장 우리가 컨트롤하기 쉽고 어떻게 보면 인간 모두가 가져야 능력 같은 거거든요. 요리하는 능력이. 그래서 요리 인류란 요리 인간이라고도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어떤 그런 자기의 삶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으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푸드트럭에서 엄청 세밀한 레시피가 좀 새로운 요리들을 요리할 수 있는 어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 요리의 재료들도 패키지로 제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면 푸드트럭 못 가는 곳 같은 경우는 이마트 같은 데나 대형마트랑 연계해서 레시피북이랑 그런 요리 패키지, 재료 패키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그 커뮤니티를 원래 처음부터 지향을 했었으니까 서로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요리톡을 할 수 있고 이거 되게 어렵다 어떻게 하는 거냐 말할 수 있고 나중에는 또 이제 자기가 푸드트럭 푸트 요리라고 이제 푸트 요리를 자기 한 걸 찍어서 올린 다음에 이 푸트 요리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았다 하면서 이 초록색 유저가 빨간색 유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요리 좀 관심 있었는데 잘 못했어. 근데 좀 이번엔 더 잘하고 싶어. 나도 그 푸트 요리 사강을 해보고 싶어.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 있던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 어머니분들 많이 다들 주부신 분도 많잖아요. 근데 각각의 집마다 엄청난 레시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도 자아 실현의 차원에서 내가 한 요리가 혹시 어떤 상용화가 된다면, 상품화가 된다면 뭐가 있을까? 체인점 같은데 요리 체인점 뭐라고? 프랜차이즈 같은 데에서 요리가 선보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히 이제 저희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 처음에 인터뷰하셨던 분도 주부분들이 애 키우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의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삶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만약에 요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한테 요리 잘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게 상용화가 되고 상품화가 되면 돈도 버는 더 좋은 거고 자아 실현되고 뭐 각자 이제 또 자취 경력이 기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생존 요리의 달인 분들 가끔씩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잉여로움 속에서 자기의 또 가치를 발견하면서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이제 사실 그런 에세이스 모델에서 진정한 경험을 추가시키고 싶었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발전해 나가는 단계 같은 걸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제 요리로 좁히고 그 다음에 리얼 익스피리언스라는 개념을 써서 푸드트럭 요리를 넣었어요. 부족하면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질문이나 코멘트 뒤에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일단 푸드트럭이 아무데나 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관리자분과 좀 연락을 해가지고 푸드트럭 그 위치에 대한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만약에 그리고 저게 이제 요리를 잘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1인분, 2인분만 만드는 거 하고 푸드트럭에서 팔려면은 막 50인분씩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50인분이 다 똑같은 퀄리티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리를 잘 하시는데 이제 1인분, 2인분을 혼자서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50인분씩 넘어가면 사실 보조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가 아닌 한 3명 정도가 모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요리사분들을 좀 모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재밌게 들었는데요. 일단 걱정되는 부분은 그 푸드트럭에서 할 수 있는 요리가 좀 한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푸드트럭에서 파는 음식들 위주도 약간 금방금방 만들 수 있는 뭐 샌드위치 종류가 많은데 그런 거가 조금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아주머님들이 약간 유저처럼 그런 인터뷰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머님들이 이렇게 푸드트럭에 도전할 만한 그런 그 용기가 좀 적으실 것 같아서 그분들의 모티베이션을 좀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무언가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아메리칸 셰프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 보고 저희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들. 그 영화 보고 저희도 생각했어요. 네, 그냥 꽁나무입니다. 저는 재밌었던 것 같고요. 저번 주도 훨씬 재밌었던 것 같고요. 죄송해요. 지금 얘기 껐다 까먹었는데. 뭐였지? 다음 분 먼저. 죄송합니다. 네, 저도 아이디어 바뀐 거 상당히 먹는 거 좋아해서 먹는 거 재밌는데, 제가 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는 소셜 크라우딩 플랫폼 중에 요즘 작곡에 대한 소셜 크라우딩 플랫폼도 생겼다고 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것도 약간 음식으로 어떤 자기 레시피를 올리고 그거에 대한 크라우딩을 받아서 어떤 음식점을 빌려서라든지 공간을 대여해서 그거를 한정적으로 파는 식의 서비스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신 거일 수도 있는데. 공간을 대여해서 네, 대학가 강동현입니다. 저는 그 백종원 씨 요새 하는 그 방송 그게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푸드트럭은 되게 장소가 이렇게 한정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그 자기가 이제 자신 그 사람 요리사분들이 직접 나와서 요리하는데 이제 그게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보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요청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네, 그런 식으로도 막 넣고 설탕 네, 설탕 그만 넣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기존에 있던 요리 푸드랑 다른 점은 이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푸드트럭 자체는 이제 직접 이렇게 요리를 맛볼 수 있지만 그 푸드트럭 있는 곳에만 그런 식으로 한계점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온라인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레시피를 공유하고 이제 사람들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 공간 네. 죄송합니다. 아까 말했던 서비스 중에 미국 실리콘밸리 쪽에서 먼처리 스키친인가 먼처리인가 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요리사들이 요리하고 남은 재료 갖다가 그날 그 요리해가지고 또 사람들 불러 먹어가지고 먹고 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소싱하는 플랫폼인데, 그것도 혹시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아까 되게 백종원 씨 얘기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이게 저는 근데 실제 자취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요리하려고 하면 결국 약간 나 1인 그거 요리하는데 알맞는 재료량하고 그거 재료 다듬는 것 때문에 결국 그 진입 장비를 못 넘어서 요리 못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냥 뭐 컨텐츠라든 건 저런 거 아웃소싱해서 하고 플랫폼도 막 공유하는 거 하고 막 하는데, 오히려 푸드트럭이 아니라 아예 그냥 좀 플랫폼 서비스 나아가는데 약간 헤이브레드처럼, 헤이브레드는 그냥 빵을 그거 쏴주잖아요. 그 지역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약간 레시피별로 해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요리들이 다 좀 다듬어진 게 1인 가구 전용으로 좀 패키지 돼 있어. 그걸 쏴주는 게 있으면 차라리 그게 좀 더 현실적. 그래서 대형마트 같은 데나 좀 연대에서 코너에서 해서 1인 가구 전용으로 좀 1인 패키지를 좀 해줘서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아메리칸 셰프 이야기하셔서 저도 생각이 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쪽에서 그레이트 푸드트럭인가 해서 푸드트럭 레이스 경쟁해가지고 뭐 이긴 사람한테 상금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뉴질랜드에서도 무슨 푸드트럭 어쩌고 하는 그런 요리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막 자기 레스토랑을 열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런 레스토랑 쪽으로 막 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을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거를 좀 자기 아이템을 좀 시험해보고 싶고 이렇게 사업을 펼쳐보고 싶은데 그런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오히려 힘든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조에서 그것 때문에 저희 조도 되게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입장이 같고 그러니까 요리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창업까지 갈 수 있게 영향을 키워주면 좋겠다는 쪽인데 다른 분께서는 이제 여기 보듯이 좀 초보 요리사들이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요리에 좀 더 몰입하게 되면서 자신의 어떤 삶의 영향을 좀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세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론 튜토리얼 가도 되는데 저희도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런 앞선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뭔지 좀 더 들어주시면. 뭐 예를 들면 다른 뭐 요리를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요리하는 법을 보는 플랫폼 자체는 굉장히 지금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특정 뭐 커뮤니티에 요리 게시판이라든가 또 되게 많고 다 있고 그다음에 뭐 블로그도 있고 뭐 네이버 키친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거는 굉장히 많아서 거기서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가 조금 푸드트럭으로 한다는 거 자체에서 말고는 조금 없는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건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같은 대도나 아니면 슈퍼스타 K 같은 그런 일반인이 좀 발굴해서 키워주는 그런 게 네, 저도 이어서 미나 씨 의견이랑 좀 이어서 생각이 드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진짜 아마추어를 나눠서 하고 싶으면 전문가 사실 근데 요리는 전문가 비전문가 나누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어디까지를 아마추어로 볼 거고 어디까지를 프로로 볼 건지 되게 애매해서 사실은 저런 플랫폼을 만들어 놨을 때 내가 사실은 셰프는 아니지만 이미 요리 경력이 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위주가 될 것 같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파워블로거들 중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직업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숨기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아마추어만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싶으시면 그거를 어떻게 구분해 내실지 그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나도 요새 이렇게 보면은 그 요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요새 우리 집 얘기인데 이 집사람이 요새는 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봄에 파종을 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왜 이런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뭐 바질도 있고 뭐 치커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뜯어가지고 아침에 샐러드를 해주거든. 그러면 우리 큰애 죽으라고 안 먹지. 안 먹고 가면 우리 안 먹고 가면 내가 나머지 것까지 다 먹고 오는데 그거 좋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점심 도시락도 싸주고 점심 도시락도 먹고 그러고 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요새 이런 트렌드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했던 그런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우리 조카들이 이제 가끔가다 우리 집에 TV가 없어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TV를 보면은 조카들이 채널을 갖다가 요리 채널을 갖다가 이렇게 딱 해놓고 남자들이 이렇게 딱 요리 채널을 딱 해놓고서 냄새처럼 뭐 구울라풀 어떻게 구워야 되고 뭐 이렇게 골든 램지 뭐 그런 식으로 때문에 뭐 어떻게 구워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하더라고. 이게 굉장히 격세지감이긴 한데 이거 괜찮은 그런 트렌드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다만 이제 우리 기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이거는 전이맵이 아니야, 그지? 전이맵은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사용자가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디테일한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데 이건 거의 인생 역적 같은 거야. 사람이 이렇게 발전하면 이렇게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발전한다. 물론 이제 그렇게 큰 타임 스팬으로 한 사람이 그 발전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서비스 디자인은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한 명의 사용자가 주변의 이해 당사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그 서비스의 시작과 끝을 맺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좁혀져야 돼요. 훨씬 좁혀져야 되는 거고
그 좁혀진 상태에서 각각의 타임 프레임에서 디테일하게 쪼개가지고 이 말하자면 이거 하나가 하나의 정의가 돼요. 이제 이 전체 스코프를 갖다가 크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각각의 스코프들이나 그거에 대한 터치 포인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너무 애브스트랙트해집니다. 근데 이 주제를 갖다 이렇게 잡고 또 학기 그 후반부에 이렇게 본인들은 안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느끼기에 바뀐 것 같은 그런 그 획기적인 변화를 한 용기가 굉장히 대단한 거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살자는 것 같아서 이걸 갖다 좀 구체화해가지고 좀 이렇게 디벨롭하면 나는 아주 재밌는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될 것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루프린트인데 블루프린트는 우리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보면서 넘어갈게요. 제일 첫 번째 우리 페이퍼 플레인,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마토라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왓썹 원썹, 그 다음에 팀큐, 그 다음에 자연밥상, 그 다음에 골목대장까지 해가지고 끝났어요. 우리 여기서 가장 이제 월스트한 우리 골목대장을 앞으로 불러서 블루프린트가 어떻게 되면은 이게 조금 더 블루프린트 다양해질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굉장히 허전하지 여기 이렇게 비교를 했었을 때 우리 제일 앞에 있었던 우리 저 페이퍼 플레인이나 특히 우리 토마토 라멘이나 왓썹 원섭과 비교했었을 때 이 허전함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성을 가야 되는데 성을 8시 가는 줄 알고 늦게 가가지고 성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정말 화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 그러니까 유저 전이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여기 백스테이지를 좀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한 측면이 있네요. 그래서 쭉 다시 이거 말고 완성된 블루프린트가 있는데 이거 네, 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색깔도 잘 안 보여서 더 귀여워 보이는 이게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일단 사람이 이사를 왔을 때 문 앞에 그게 걸려 있어요. 이사 떡과 그 자취 메뉴 같은 게 걸려 있어서 일종의 프로모션랑 같이 이렇게 걸려 있고 그걸 보고 뭐 이런 서비스가 있네 아침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있네 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은 알람이랑 아침 패키지 2개로 저희가 나눴어요. 그래서 알람이랑 패키지 컨셉은 같이 가져가고 컨셉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서 자세히 있는데 동네 오빠, 그리고 옆집 누나, 그리고 아는 후배 3가지의 컨셉이 있어서 각각 다르게 알람 목소리가 가고 그리고 패키지가 왔을 때 내가 아는 후배한테 패키지를 받고 있구나 이런 식의 느낌이 들도록 3개로 다 다르게 가져가야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내가 뭐 주로 아침 먹는 음료, 그리고 기상시간, 이유 뭐 이런 거를 목적을 알려주게 되고 그러면 알람 서비스를 쓰게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쉽게 그러니까 내가 언제 렌즈면 상태에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7시까지는 일어나야 돼 이러면은 렌즈면 주기에 맞춰서 최적 시간을 얘가 알아서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블루프린트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깨워주고 그러면 패키지가 도착을 해서 앞에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이제 아침을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고 반납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트라이얼 기간을 3주로 뒀어요. 3주로 둔 이유는 한 사람이 습관을 형성하는 3주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3주 동안 이거를 해보고 그동안은 자유적으로 컨셉을 바꾸거나 할 수 있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큐어 같은 거를 다른 친구한테 선물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친구가 아프다, 여기 계시는 친구가 아픈 걸 알고 아픈 피부를 선물한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인터랙션, 그러니까 UI 측면에서 내가 큐브 선물하려면 그거의 큐어 그대로 이 친구한테 가게 되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추가적인 것 같은 사실 저번에 피드백을 중앙 발표 때 가장 많이 받은 게 지루해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인데요.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게 저 브릿지 스테이지 측면에 하나의 그 인격체니까 서비스 에이전트를 중간에 둬서 사람이 그 패키지를 관리를 하도록 좀 서비스를 꾸며봤어요. 여기 아주 잘 표현이 잘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사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그것도 주시면 감사하고. 사람이 관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패키지를 신청을 하면은 그 패키지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데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패키지 내용물을 저희가 어떤 패키지를 고정시켜서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음날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다는 걸 통해서 디테일을 조정할 수 있게 조정을 해줄 수 있게. 오케이, 혹시 질문이나 커멘트? 생각도 아니고 그냥 궁금한 건데 저기 램 수면 주기에 맞춰서 사람을 깨워주려면은 제가 7시에 알람을 맞춰도 정확히 7시에 저를 깨워주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 패키지 갖다 주는 분은 뭐 기다리고 계시고 막 이런 건가요? 아니면 주고 가는 건가? 아, 주고. 저희 꼭 이렇게 뒤에 오는 건 아니고 먼저 놓고 갈 수도 있는 건데.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세 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모닝 컨설턴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패키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아침 햇살이라는 제가 이름 붙였는데 주로 사무나 뭐 이런 예비 사무실 같은 이런 분들이 하실 텐데 알람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 알람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그냥 배송. 그래서 세 개가 다 따로따로 하는데 적시성이 정말 중요한 건 잘 잤어요가 이제 왜 누르면서 잘 잤어요는 아니고 제 전화번에서 전화로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논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마 여기 표현은 잘 안 했어요. 표현하는 게 그나마 내용을 조금 더 추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블루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저니 맵을 봤어요. 그래서 이 블루프린트하고 서비스 저니 맵은 앞으로 단계를 갖다 진행하면서 계속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 보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면은 서비스 블루프린트 끝, 저님의 끝 그게 아니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프로토타입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베리피케이션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그 비즈니스 모델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해가지고 서비스 블루프린트 그리고 저님에게다 수정시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해줘야 돼요. 오케이. 전반적인 질문. 네. 저희가 도시 디자인을 검색해 보니까 분명히 서비스 디자인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블루프린트나 전이 매핑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블루프린트 검색하면 그냥 다 맵 기반으로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바꾸고 이쪽은 이렇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전반적으로 크게 짜게 됐는데 그러면 저희가 저기 막 들어간 요소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서비스라고 보고 앞으로 진행을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구체적인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는 이제 이 처음에 전이의 시작과 끝은 아주 구체적인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네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거기서의 여정을 갖다 시작했던 그 사람이 이 신촌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경험을 하고 신촌 지역을 끝날 때까지 그 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정이 전체가 하나의 서비스 전이 맵이 되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갖다가 예를 들자면 서울시장 입장에서 서울시를 갖다가 디자인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15분이에요. 25분까지 쉬었다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우리 진행을 갖다 할게요. 요번 주는 이제 요번 주에 할 내용은 아주 디테일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전의를 보고 그 전체에 대한 이 블루프린트를 봤다고. 그러면 이제는 각각의 터치 포인트로 내려가서 그 터치 포인트가 어떻게 생겼을까?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작동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갖다 하는 게 이번 주에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이번 주 그걸 갖다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서비스의 경험에 대한 프로토타이핑을 갖다 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보면은 프로토타입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시리어스한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김진우만 한다. 뭐 나 말고 저기 있는 진우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게 꼭 컴퓨터 개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또 디자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서 더 구체적인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요. 그렇게 스토리보드까지가 나가게 되면 이제 구체성의 가장 밑바닥까지 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올라와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쪽을 갖다가 손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장 디테일한 부분을 갖다 다룬다 하면 되고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나름대로의 큰 이런 프레임워크가 있지만 프로토타입은 사실 프레임워크가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손으로 그려보고 만들어보고 하는 작업을 갖다가 하는 것, 직접 해보는 것, 그거 이상으로 그렇게 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진행을 갖다 할 거고, 그래서 우리 오늘 그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갖다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전체 그림을 보면 임플리멘테이션 와서 밸류 프로포지션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를 갖다 통해 가지고 우리가 블루프린트하고 저니 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내려와서 터치 포인트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쪽에 있는 모델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 간의 전체적인 그 컨시스턴시를 갖다 맞추는 작업을 해서 딜리버 단계를 가게 되면 이제 그게 우리 전체 수업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이 각각의 단계도 중요하지만 그 단계들 간에 나온 아웃풋들 간의 컨시스턴시를 갖다가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난 우리 발표 시간에 현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밸류 프로포지션, 우리 밸류 프로포지션 제시했던 게 정말 서비스 저니 맵에서 얼마나 구현됐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보는 작업들 같아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 이제 작업 중에 하나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걸 갖다 우리가 하게 되고, 우리가 그 디벨롭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이 네 가지를 들었고, 그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밑에 부분에 있는 프로토타이핑을 갖다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할 텐데, 그러잖아. 우리 그 바람은 못 보는데 그 바람이 거기 불고 있다는 거는 저기 밖에 있는 저런 바람 부는 가지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걸 갖다 알 수 있듯이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다는 걸 아는 방법은 그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터치포인트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우리의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되는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가시화할 수 있게 돼요. 그 터치포인트의 시작은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그렸던 저니 맵의 제일 상단에 있는 터치포인트들. 걔네들이 우리 전체의 이 시스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가시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초를 해요. 그럼 그걸 보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그렇게 터치포인트라는 걸 갖다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터치포인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얘네들 간의 상호작용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굉장히 액션들이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들은, 요 세 개들은 다 액션들이어가지고 걔네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를 볼 수 없는데, 여기에 있는 피지컬 에비던스, 이게 이제 이 터치 포인트이자 프로토타입인 거고, 여기에 있는 서포트 시스템들을 보게 되면은 걔네들이 이제 구체화돼서 실물화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비스 디자인에서,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서비스 디자인에서 이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걸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걸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복잡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통적인 우리 디자인에서는 어떤 이런 하나의 아티팩트가 있고, 이게 뭐 핸드폰이다 또는 이게 무슨 웹사이트다 했었을 때 이렇게 하나의 아티팩트가 있고 인공물이 있고, 그걸 갖다가 사용자가 얘를 갖다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의 인터랙션, 요걸 타치 포인트로 본다면은, 서비스 디자인에서는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 그 서비스를 갖다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이런 다양한 서비스의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하고 걔네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니맵을 그렸을 때 유저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유저들이 그 유저의 액션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공자의 입장이서나 사용자의 입장을 다 바라봐야 된다는 게, 이게 서비스 디자인을 기존의 디자인과 구별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실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디자인 그 영역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ID라는 게 있어요. 제품 디자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프로덕트 디자인. 그 디자인 전공하는 사람들은 한 20년 전이다. 그러면 다 이 ID가 최고였겠어요. 그래서 제품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노 디자인 김영세 씨나 이런 사람들처럼, 또 우리 요번에 어디죠? 무슨 상, 레드닷 디자인 상 받은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다 그 트레디셔널한 제품 디자인이었대요. 이 제품 디자인도 좋은데, 이 요새는 제품 디자인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좀 약해졌어. 뭐라고 그러면 덜 좋아졌어 사람들이. 이유가 뭘까? 예전에는 외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품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특히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죠. 스마트폰 같은 케이스가 나오면은 스마트폰의 외형은 사실 거의 다 비슷하거든. 거의 다 비슷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외형에 있는 피지컬한 디자인을 가지고서 뭔가 차별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제품 디자인 하는 양반들이 굉장히들 어려워해요. 굉장히들 어려워하고, 이제 그런 단계에서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됐어. 특히 이제 디지털 인터랙션 디자인, 이게 이제 UI를 만들고 인터랙션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거가 뭐 지금도 굉장히 많이들 선호들 하고 있고, 이제 새로운 디자인을 갖다 배우는 사람들은 UI, UX 디자인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 그거랑 또 서비스 디자인이랑은 또 달라요. 왜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은, 서비스 디자인이 지금 여기에서 블루 색깔이야. 이 블루 색깔이고, 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 그 소위 말하는 UI 디자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종래 아주 트레디셔널한 제품 디자인이에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그 서비스 디자인의 영역은 굉장히 넓고 꼭 그 안에 우리가 아티스틱하게 손으로 얼마나 잘 그리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대에서
이제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어떻게 컨셉추얼라이즈하고 걔를 갖다가 어떻게 큰 그림을 보고 디테일한 내용을 갖다가 재현놓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능력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손끝으로 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는 서비스 디자인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인터랙션을 갖다가 요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 복잡한 인터랙션, 그 복잡한 이 터치 포인트들에 이렇게 함몰되기가 쉽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걸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갖다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프로토타입 얘기가 나왔고요. 그 프로토타입과 관련돼서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일단 빨리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대충 만드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싸게 만드는 거고. 누가 나한테 프로토타이핑이 뭐냐? 그럼 난 그래 빨리 만들고 대충 만들고 싸게 만든다고. 뭐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렇지만, 그러고 그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서 목적이 뭘까? 프로토타이핑을 만드는 거의 목적이 뭘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까? 프로토타입 만들면 어떻게 돌아가면 실험을 돌려? 진짜 잘 그게 돌아가는 실험을 돌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큰 목적 중에 하나. 또요. 말로 했을 때보다 눈으로 봤을 때 그 컨셉을 더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더 이해하기가 좋고, 또 더불어서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기도 더 쉽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걸 갖다가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우리 그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거는 갖다가 그걸 통해서 어떤 생각의 도구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어떤 완성된 작품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래서 나는 이 그 프로토타이핑 하는 원칙 9가지가 참 재밌어요. 그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얘기들인데, 여러분들 어떤 게 제일 많이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거 같은 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 프로토타입은 아트가 아니야. 아트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 그림 그려본 적이 없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트가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스케칭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케칭, 너 다음 시간까지 스케치 해와. 그럼 되게 겁내. 한 번도 엑셀 쉿은 여러 가지 넣어봤는데 스케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대학에서 스케치를 해오냐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무서워해, 스케칭은. 근데 내가 그 빌 벅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 분야에 굉장히 대가고 IBM에 오래 있었고 나랑 아주 친해요. 근데 친하다는 말보다 하여튼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양반인데, 그 어떤 의미에서 존경하느냐, 그 자기의 그 디지털 컬렉션이 있어. 그래서 그 디지털 컬렉션을 가지고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보통 컨테이너로 2컨테이너인가 그래요. 이렇게 딱 하면은 그 왜 아주 옛날에 나왔던 삐삐서부터 이렇게 쫙 해가지고 워크맨은 당연히 있고, 뭐 저 진품 마우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빌 벅스턴의 디지털 갤러리라고 해가지고 그 컨테이너짜리를 갖다가 그렇게 가져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그 이야기도 하고 강연도 하는 그런 양반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양반이 쓴 책이 스케칭 익스피리언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아마 디자인 분야에서도 상당히들 많이 교재로 사용하고, 그거 매뉴얼도 나왔기 때문에 학부나 이런 데에서 디자인 수업에 보조 교재로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양반은 실제로 근데 디자이너가 아니야. 엔지니어인데, 그런 사람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리는 걸 갖다가 겁내지 말라는 거고,
나는 이 파트도 되게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은 제대로 만들 수 없을 것 같으면은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제대로 만들 수 없을 것 같으면은 제대로 된 척이라도 해라 이거. 근데 이게 프로토타이핑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가다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 그럼 뭐 프로그램도 개발도 요새는 전혀 안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디자인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김진우 교수는 무슨 백으로 저렇게 HCI를 한다고 나서가지고 이렇게 있을까 그런다고. 근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럼 우리 실제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걸 갖다가 한번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싸게 가장 빠르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은 의외로 거기를 만들어서 나온 최종적인 결과가 엄청난 노력을 거력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개발물과 내가 이렇게 종이로 뚝딱뚝딱 풀로 붙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 나중에 보면은. 물론 이제 디테일이나 완성도 측면에서는 차이는 나지만.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어떻게 하시던지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가장 적은 개발 일수를 들여서 그래가지고 가장 빨리 이걸 갖다가 사람한테 이게 만들어졌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를 체험해 볼 수만 있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개발할 필요도 없고 유진이한테 미안하지만 프로그래밍 개발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뭐 엄청나게 내가 아티스틱하게 디자인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내가 목표는 그건 거야. 이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면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체험해 주는 거야. 그게 내 목표이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프로토타이핑을 우리가 익스피리언스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요. 경험을 프로토타이핑한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하게 되는 행동과 그 사람들 우리 아까 저니 맵에서 봤던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느끼는 것.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what you just do, think, feel and experience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 경험하는 데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가 현재의 사람들이 서비스를 갖다가 사용하는 경험이 어떠냐 하는 걸 갖다가 이해하는 그런 목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건 이제 아이데오라고 하는 우리 디자인 컨설팅 펌에서 했던 건데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예요. 이게 벌써 옛날이잖아. 이런 일회용 카메라 같은 거 있는 거 보면은 요새는 다 스마트폰으로 하지. 이제 저런 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삐삐야. 요새 이 삐삐도 없지. 네, 요 삐삐도 있고 여기 노트가 있고 여기 일회용 카메라가 있고 페나 이게 다예요. 장비가. 저게 프로토타입이야. 뭐에 대한 프로토타입이냐 하면은 저거예요. 심장 마비가 왔었을 때, 쇼크가 왔었을 때, 심장 쇼크가 왔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빨리 응급 911을 갖다가 부를 수 있게 하고 친지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위한 지금 이 익스피리언스 프로토타이핑을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삐삐를 들고 다니다가 하루에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갑자기 삐삐가 울리면 그 자리에서 딱 모든 걸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진을 갖다 찍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진을 갖다가 저걸로 폴라로이드로 찍고 그리고 그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느낌이었고 이런 것들 쓰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그 예상치 못했던 시점에서 자기가 심장에 스트로크가 왔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응급을 갖다가 부르고 친지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까 하는 걸 직접 경험해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시도였는데 이거는 현재의 유레일 서비스가 사람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는가를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태스크를 갖다가 여기 있는 사람한테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하나씩 주면서 그 사람한테 당신이 지금 서비스를 사용하니까 그 서비스를 그러니까 실제로 유레일을 타고 나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디자인 아이디어들을 같은 걸 갖다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갖다가 손에 쥐어주고 이런 걸 가지고서 이게 이제 이머시브 디자인 인바이런먼트라는 건데 이게 뭐였냐면은 이거는 그 심해를 갖다가 이렇게 탐사하는 로봇의 조종 칸을 갖다가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옆방에서 누가 이렇게 이 작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굉장히 시각이 짧은 이 각도가 짧은 걸 갖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조정을 하는데 요런 거 마스크로도 해보고 요 돌로도 해보고 이런 걸로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심해에서의 조정하는 것들을 갖다 해봤을 때 느낌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고 이거는 비행기 회사의 좌석을 갖다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회의실에서 저렇게 의자 쭉 놔두고 아니면 이런 좌석 사이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눕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하기도 해서 이렇게 의자를 갖다가 비행기에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 굉장히 로우텍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팅.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경험을 갖다 제공하려고 한다. 이런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려고 한다.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 서비스 프로토타입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가 그리는 거야. 일단 스케치해서 아주 쉽게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실제로 그때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그 위에 있는 스케치 타치 포인트에 나온 애들을 갖다가 전이맵에 나온 타치 포인트들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한 화면이야 지금 컴퓨터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화면을 갖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종이에다. 두 번째는 실제로 주변에 있는 구체적인 이 피지컬한 인공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이 주사기예요. 주사기 이건 나중에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지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꼭지에다가 이거 연필깎이에다가 마커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나중에 보면 똑같잖아. 난 똑같아 보이거든. 그랬고 그래서 이런 것들 형태를 갖다가 나중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 거다 하는 걸 갖다가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걸 하는데 가장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카드보드예요. 카드보드 문방구에 가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종이로 된 카드보드를 갖다가 오려가지고 우리가 아웃풋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아웃풋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카드 스톡도 있고 칩보드도 있고 이 파이버 보드도 있고 하니컴 보드도 있고 이게 저건 그냥 일반 종이 카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두꺼운 카드들이고 큰 구조물 조형물 같은 거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 하니컴 카드가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야. 이 지난 학기가 지지난 학기에 정말 기가 막힌 우리 디렉터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했는데 기가 막혔어. 이건 뭐냐? 레고를 가지고 하는 거야. 레고 블럭을 가지고
레고 블록을 가지고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됐었을 때 축소판으로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축소판으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 레고 블록 필요하면 얘기해. 우리 집에 쌓여 있어. 그래서 필요해. 그래서 실제로 레고 블록을 통해 가지고 워크스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스토리보드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장에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다른 형식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스크탑 프로토타입 만들어 가지고 붙여 가지고 시나리오를 갖다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사용 절차를 이렇게 그려보기도 해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다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페이퍼 프로토타입이라 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페이퍼 위에다가 그 화면들이나 아웃풋들을 갖다 그려가지고 표현을 해주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서 다음 시간대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토리를 갖다 만들어 날 거냐 하는데 그 스토리를 갖다가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퓨처 헤드라인을 한번 뽑아보는 거야. 왜 신문을 보면은 신문에 이런 그 헤드라인이 있고 그 헤드라인 밑에 리드 기사들이 있잖아. 그래서 소위 말해가지고 프레스 릴리즈를 한다고 그러지. 그런 프레스 릴리즈를 한다고. 여러분들의 기획 중인 서비스가 신문에 실렸을 때 보도 자료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게 사실 스토리거든. 그 스토리를 갖다가 보도 자료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해서 헤드라인을 하나를 잡고 제목하고 부제를 잡고 그다음에 그 밑에 리드 문을 갖다가 이렇게 쭉 쓰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 실제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고 이거는 그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의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중앙일보야. 해가지고 이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리드 문서하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건 연쇄춘추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프로토타입들을 갖다 만들어가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말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이 프로토타입 중에서 하나를 한번 만들어봐요. 강추는 난 레고가 강추인데 그거 말고서 카드보드를 해도 좋고 여러 가지 형태, 여러 피지컬한 터치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퓨처 헤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기. 그래서 여러분들 서비스가 실제로 미래 보도자료를 타면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게 프로토타입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두이노나 프로세싱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우리 권호균 조교하고 김보명 조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질문. 저 중에 한 가지를 PT 주장 만드는 거. 여기 PT 주장인데 그 PT 주장이 한 장은 헤드라인, 피처 헤드라인이고 한 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피지컬한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을 거잖아. 그 사진을 찍든지 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든지. 또요. 저 위에 빨간색으로는 한 개만 선택할 진행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둘 다 하는 걸로 하자고. 둘 다 선택. 하나씩. 또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